자,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래. 그럼 이 정사각형이라고 그냥 읽고 정사각형인가 보다 하지 말고 정사각형의 성질들을 머릿속에 잠깐만 떠올려. 그치? 모든 길이들이 다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각이 전부 다 90도입니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하고요. 그죠? 네, 그런 성질들이 있었나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점 A가 0,1이고 점 B가 3,0입니다. CD의 X절 편을 구해주세요. CD는 뭐야? CD는 요번에 요 직선을 뭘 구해주세요? 현재 X절 편을 구해서 쭉 가서 여기 만나는 요 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었나봐, 그지? 네.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땡이야? CD란 직선. 그렇지.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땡이야. 그럼 집중해보자. 직선에 이제 집중하는 거야. 오케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땡이니까 나는 이 직선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하려면 뭐랑 알아야 돼? 기울기랑 점. 기울기랑 한 점. 두 번째 한 점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한번 또 생각해볼까? 기울기 A랑 똑같아. 그렇지. 기울기는 여기는 얘랑 똑같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한 점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저거 좌표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디? C랑 D요. 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는 요거랑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X좌표랑 X좌표랑 Y좌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다 알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합성을 이용하면. 그거 다 이용했는데 되게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얘를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호준이가 말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도형을 가지고 접근해서 좌표를 아예 구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 성질. 여기서는 선생님 이런 생각 떠올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나는 여기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렇다면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그 길이가 됩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y절편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그걸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마 직선을 2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이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지?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어? 3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줬어? 지금 얘는 합동은 아니네. 합동 맞니? 합동이랑 저거 이렇게 수직으로 합동은 아니야. 합동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합동이지?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죠? 네. 맞죠? 여기 요 길이가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그냥 나와버리지. 요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어.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 길이는 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4겠지. 얘는 지금 뭐 1,4가 되고. 그럼 점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네. 도형을 보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상황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예요, 현재? 루트 10입니다.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으면 좋겠나요? 루트 10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봐봐. 아직 미완의 직선이 있어. 미완성의 직선. 변수가 하나 필요하거든. y는 봐봐. 여기는 얘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였을 거야. 이렇게 써놓고 내가 여기는 얘를 그냥 뭐 n이라고 이렇게 놔볼까?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어떤 점 0,1이라고 하는 점 사이의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죠? 루트 10이 되게끔 n값을 정해주면 되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런 방법도 있겠네. 그럼 봐봐. 여기 얘를 내가 일반형으로 바꿉니다. 얘는 뭐가 돼요? 3y. 요거 넘어가서 x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 Y에도 마이너스 붙잖아요. 이거 넘긴 거야. 3배 해서. 그러네. 네. 3배에서 2개 더 넘긴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거에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뭐가 되죠? 요거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3 마이너스 뭐가 돼요? 3n의 절대값이. 얘가 몇이 되고 싶었어? 루트 10이 되고 싶었어. 이거 넘어갔더니 절대값 3 마이너스 3n이 뭐가 돼버렸어요? 10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n이 뭐가 될 수도 있고요. 10이 될 수도 있고요. 3 마이너스 3n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봤더니 그 n값이 내가 딱 봤을 때 여기는 양수가 나와야 정상인데 2개가 나왔죠. 물론 당연히 여기서 얘랑 길이가 평행하면서 길이가 루트 10인 건 얘도 있지만 이쪽 반대로 이렇게 되는 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켜야 될 거야. 그죠? 여기서 나온 얘는 제외가 된 거고. 요거 넘기고 넘겨봤더니 얘는 3n이 뭐가 됐어? 13이 됐네. n은 뭐가 됩니다? 3분의 13. 여기는 얘가 내가 원하는 얘였네.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완성할 수도 있는 거야. 됐나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씩 잘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 다음 넘어가서. 이 시대에 근데 이거 성질 이용해서 못해요? 무슨 성질? 그거
D를 A, B로 두고 C를 C, D로 뒀거든요. 근데 성질 이용하니까 C만 나오고 막 하기가 너무 어렵던데. 다시 뭐라고요? 그 D를 A, B로 두고 아니 그냥 C를 A, B라 두고 여기 얘를 A, B라고 부르고 D를 C, D라 뒀거든요. 여기 얘를 C, D라고 했어요. 네, 근데 성질 이용해서 식을 5개인가 만들었는데 다 연립을 해가지고 되게 그치. 너무 복잡하던데.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딱 세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벌써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나는 변수를 연립해서 세울 수 있는 변수는 최대 맥시멈 2개야. 왜냐면 우리는 3개짜리 연립부터 못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놓을 거였다면 이렇게 놨어도 괜찮을 것 같아. 유빈아.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함량이 똑같잖아. 네. 여기서 얘분의 얘 한 것도 여기서 얘분의 얘 하고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올까? 얘를 A, B라고 나왔으면은 X의 증가량은 A-3이죠. 네. Y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3이죠. 3. 맞아? 그러니까 얘를 요 점에서 A-3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3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야. 얘는 원래 0,1이었잖아? 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A-3,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변수 2개로서 설정할 수도 있겠지. 됐나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는 요 기울기랑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수직입니다라는 조건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루트 10입니다라는 조건 2개 연립해도 A값, B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거 지금 벌써 이 문제 푸는데 설명한 것만 지금 3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되게 다양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됐죠? 쌤 하나 궁금한 저 연두색 2개가 왜 그거 수직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랑 네, 그 연두색 2만. 요거랑 수직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 수직이래 합동. 요거랑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이건 우리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하면서 사실은 했던 거야. 이등변상학경이 아니 뭐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여기 똑같이 직각삼각형 합동인 거, 직각삼각형 합동인 거, 직각삼각형 합동인 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정사가 되었었죠. 네. 기억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현재 뭐야? 합동이에요. 이게 이 길이랑 뭐고요? 같고요. 이 길이랑 같고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지. 네. 됐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봐봐. 얘가 왜 합동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좋아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내렸지? 네. 됐어? 그럼 이제 가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동그라미 각이라고 해볼게.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90도 돼야 되지. 네. 맞아? 근데 여기는 이 180도에서 바라봐봐. 얘가 90도니까 요거랑 더해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동그라미. 네, 알았어요. 됐어? 그렇죠. 우리 정사각형인데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A 다시 A 뭐야? S, AS. A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RHA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얘는 RHS. S는 네. 맞아. 그때는 되는 게 많네. 합동 생각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음 24번으로 넘어가세요. 한직선 위에 있을 때 조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건 너무 많이 나오고 기울기 다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요거 봐봐. 한직선상에 있다는 거는 요 한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의 기울기랑 얘랑 얘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니?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요거 가지고 기울기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기울기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 하면 K-1분의 7-K 요거랑 요거 하면은 K5-K분의 11-7 이렇게 되지? 이거 같아요 라고 식 써주면 이거 넘어가면 K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 2차 방정식의 합이 궁금합니다. 분계수 관계 이용해서 풀어주면 그냥 됩니다. 근계수. 됐나요? 네. 그놈의 근계수는 정말 잘 안 돼서. 보자마자 또 인수분해서 했는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사실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 여기 있는 이 17번 유형은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됐죠? 네. 28번 가보자. 자, 요거 오늘 시험에 나왔나? 네. 이거 조금만 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계속 나오지? 네.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요. 어제였나?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이정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거에 대한 고찰을 했어. 무게중심이라는 거에 고찰을 했어. 그러니까 고찰. 그러니까 둘이서 막
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봐봐. 잘 봐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잡아? 정확히 그 이등 중산. 네. 중산. 그다음 또 어떻게 잡아? 중산.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중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는 요점이 되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러면 봐봐. 이게 당연히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저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잘랐으면 넓이 당연히 같은 거잖아. 두 개. 맞아? 이렇게 잘라도 넓이 두 개 같잖아. 네. 이렇게 잡아도 넓이 두 개 같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자르면 넓이 두 개 같지 않을까? 그건 얘는 아니야. 말씀. 그럼 이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넓이의 중심이 돼야 무게 중심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거지. 맞아요? 네. 넓이의 중심이 돼야 무게 중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무게 중심이잖아. 그럼 그 넓이가 결국 그 무게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라면 넓이의 중심일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여기는 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만 봐도 당연히 안 되지. 네. 왜냐면 여기는 이 길이가 2대 3이거든. 2대 1이니까. 맞아?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제곱의 비가 될 거예요. 닮음이니까. 네. 맞아? 그럼 4대 9가 돼요. 맞아? 그럼 여기는 이 넓이가 9분의 4가 되고 얘가 9분의 5가 돼. 그럼 얘가 더 넓이가 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를 정확하게 이등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럼 이 결론 왜 그럴까? 무게라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힘이라고 하는 건 지렛대 원리들 알고 있니? 네. 얘가 멀리서 똑같은 힘을 준 거랑 여기 가까이서 똑같은 힘을 준 거랑 이쪽에서 받는 힘 차이는 되게 커지지. 엄청 크세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무게가 해당하는 중심을 잡기 위해 얘가 작용하는 힘이 더 클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대각선 이었을 때 여기는 요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에 대해서 나머지 도형이 완전히 대칭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잘라도 얘는 무조건 무게 중심이 되는 거야. 넓이가 무조건 뭐가 돼요? 이등분이 돼요. 그죠? 근데 삼각형 같은 거는 요 점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대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게 중심은 되더라도 넓이를 이등분한다의 개념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그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생각은 버려요. 알죠?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그 점에 대해서 이 점 대칭시키면 얘가 되고 이 점 대칭시키면 얘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요런 도형이었다면 걔 무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그 넓이를 이등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두 개의 무게 중심은 여기는 얘랑 얘를 이은 여기는 요 선분이었을 거예요. 요 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점과 여기 요 점을 잇는 이 선분이 내가 원하는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점은 어떻게 구해요? 요 점은 그냥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으로 구하면 되겠지? 네. 맞죠? 다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구해버리면 끝난다. 어렵지 않죠? 네. 용준이가 질문한 거지? 저요? 저 아닌데 지금 누구? 지금 천이죠.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33번부터 또 정점. 그래서 선생님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도 요 개념이었죠. M이 없고. 네. 그래. M이 있고. 맞아요? M이 있고. 선생님 질문 하나 추가해야 돼요. 그래요. 29번. 29번. 29번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좀 주제가 무거우니까. 자, 보자. 밑병 2대1. 그럼 얘를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대? 원래, 그러니까 ADB라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 B가 2대1입니다. 이런 뜻이지? 네. 그럼 여기 길이 B가 당연히 뭐겠어? 2대1. 2대1. 그럼 얘랑 요점 좌표 두 개가 주어진 거 아니야? 네. 또 얘를 2대1로 내분한 점 찾은 거야. 그럼 요 점 찾았으면은 이거 두 개 있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충분히 세울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넘어가서 33번 유형을 봅시다. 얘는 어때요? 자, 이런 직선을 너희가 먼저 봤어. 이런 직선을 봤어. 그럼 얘는 지금 여기저기 막 K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럼 당연히 처음 시작은 뭐겠어? K로 묶어.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묶어서. 네. 그치?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럼 얘는 K 있는 걸로 묶어봤어요. 뭐가 됩니다? 2x 더하기 y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K가 없는 걸로 묶어봤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얘는 0이라는 직선과 얘는 0이라는 직선 두 개의 교점을 항상 지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여기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다시 잠깐만 근데 자 이 점을 구해야겠다. 그 점은 뭐가 돼요 그럼?
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거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은 교점 하나 땅 튀어나왔고 그 점이 p가 되고 걔랑 원점 사이 거리 구해보면 끝나요. 됐죠? 네. 또 이런 유형 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점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네. 그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점과 직선의 기울기 다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됐나요? 네. 그럼 잡히죠? 네. 용진이 졸려. 흥진이 졸려. 졸리면 안 돼. 용진이도 졸려. 저안 줘요. 안 졸려. 오케이. 됐습니다. 다 했어. 일단 눈을 열고.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는 얘가 이게 선생님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야 이게. 이유인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직선과 요런 직선이 지금 뭐 하고 싶었대? 만나고 싶었대. 근데 걔가 1사분면 위에서 만나고 싶었대. 네. 그렇지? 그럼 이 직선을 내가 분명히 접합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직선을 내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M이 있고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이 있는 애들로 묶어주고요. M이 없는 애들로 묶어주고 필연적이 지나간 게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이렇게 쓸게 차라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으로 쓰자, 직선의 표준. 그러면 그 M 값이 원래 의미한 게 뭐였다는 거 정도는 바로 판단돼. 이건 기울기였군요. 바로 판단되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통해서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라는 사실 정도도 그냥 쉽게 판단되죠?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좌표평면에 직접 그려가면서 1사분면에서 직접 만나게끔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좌표평면에 옮겨봅시다. 맞죠? 네. y절편 얼마야? 아니 뭐래요? 2네요. 네. 그죠? 근데 x절편도 2죠? 이렇게 이어진 이런 직선이었을 거야.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난댔어? 1을 지난. 1. 여기 얘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1, 2 써놓죠. 그러고 나서 직선이 여기가 있어요. 자, 직선이 저기 있는 쟤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범위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가 1사분, 얘는 지금 이렇게 됐다 쳐봐. 이거 몇 사분면서 만나? 2사분면서 만나죠. 얘가 이렇게 됐으면 4사분면서 만나죠.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얘는 경계를 한번 해봐. 어디에서 y가 0 이렇게 될 때라 그지? 네. 이렇게 될 때보다 기울기는 영분만 커졌으면 좋겠고, 그지? 이렇게 될 때보다 기울기는 작았으면 좋겠지. 네. 해석돼? 일단 기울기로 해석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쭉 그어서 이런 직선이나 이렇게 그어서 이런 직선 봤을 때 여기는 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지? 기울기가 그럼 얘보다는 크고 이렇게 가서 얘보다는 작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가 이게 되는 얘 기울기 찾아내고 이게 되는 이 기울기만 찾아내면 끝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되는 기울기는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3만큼 갔는데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얘는 여기서 1만큼 갔는데 1만큼 갔으니까 얘 기울기는 1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어디 사이입니다?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끝납니다. 이거 오늘 9번인가 나왔어요. 됐어요? 네. 어렵지 않죠? 일성분면서 만드는데 이성분면 어디? 그림 다시 뭐라고? 그림에 일성분면서 만드는데 그림에서는 이성분면서 이성면서 만난다고? 어디가? 그림 이 싸움이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너 지금 요직선이랑 요직선의 교점이 얘라서 그런 거지. 저 아 같은 직선. 됐어? 네. 난 지금 이직선이랑 다른 하나의 직선이, 그치?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구나. 얘가 이렇게 된 거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이렇게 된 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일사분면에서 만날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 직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정된 점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점을 찍어놓고 걔를 통해서 기울기를 움직여가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어. 이해됐죠? 네.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쌤. 근데 약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요. 왜 꼭 정점은요 M이 있고 없을 때 정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개념이야. 네. 항상 지나는. 잘 들어봐. 되게 중요한 질문 했어요.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건 뭐냐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는 뜻 아닐까? m이 뭐든 상관없이. 네. m이 1이어도 지나고 2여도 지나고 3이어도 지나고 4여도 지나고 이게 모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는 점이 얘가 항상 지난 점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m에 대한 뭘로 바라봐? 항등식. 그러니까 m이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분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여기에서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1사분면에서 항상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도 항등식으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m 값을? 다시. 아 이게 그 m이 얘를 지금 m으로 분류하는 이유를 여기서 항등식으로 바라 그 아까 유형 20에서는 항등식을 바라서 하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 항상 있어야 되니까 m을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봐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봐봐, 얘들아. 이 직선은 표현 가능한 직선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직선을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야. 직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 직선을 그리려면 기울기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거나 아니면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얘 기울기를 움직여가면서 네. 직선을 그리는 게 편하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주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직선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을 내가 표현하고 싶었어. 그냥 좌표평면에 표현하고 싶었거든? 근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봤더니 이거 얘는 m이 여기저기 있네? 그럼 m이 있는 거랑 없는 거를 구분해버리면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도 내가 찾을 수 있겠네? 그 점을 찾아내면은 여기다 점을 찍어주고 그럼 여기는 얘가 고정점이 되면서 내가 직선을 이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네. 그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생각하다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줬어. 아 그래서 제가 그거 연관에서 41번을 봤거든요. 41번은요 일단 한 점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도 또 연립으로 한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답지 보니까 여기에서는 꼭 m이 있고 그거를 만들어서 하나만 m을 막 넣어서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시고 얘기했던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요 장점은. 근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어디 갔어? 아까처럼 그런 식을 바라보면서 이었어요.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m이 있고 없고 가지고 내가 항상 지난 점을 찾아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 요거였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 얘기였거든. 그래서 이때 얘기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을 내가 실제로 찾은 다음에 그 교점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어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원방 쪽으로 봤을 때 이 개념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예 지금 여기서 그런 연습을 해줍시다 라고 설명을 했었지. 네.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지금 유민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교점 직접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이어서 직선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벌써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얘랑 얘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을 내가 하나 세워줄 수 있고 그 직선은 m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 맞아? m이 있고 없고로 표현이 될 테니 그 m 값만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다면 그 직선이 되겠죠. 근데 그 m 값은 여기는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m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직선이 내가 원하는 여기는 얘의 교점과 얘의 점을 지난 직선이 되겠군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두 직선을 같이 쓸 때 거기에다 하나의 m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죠? 요건 이제 너희들 테마편 준비가 돼 있는 테마편 지금 오늘 완성을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요 얘기 이제 한꺼번에 직선, 원, 그다음 원, 그다음 직선 원 이런 것들 다 따로 넣어놨거든. 그걸로 한번 또 생각해보자. 그래서 다시 그럼 요거 한번 볼까? 요거 볼까? 40번.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판단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치? 없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좌표를 잘 찍어봐. 그냥 대충 찍어봐. A점 찍었어. 얘가 지금 1,-2에. 그 다음 B점 찍었어. 4,0이래. 근데 보통 막 찍을 때가 있고 막 안 찍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인 이런 상황을 좌표 잡고 찍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네. 그치? 그냥 막 찍는 것보다. 어쨌든 뭐 막 찍어도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을 바라봤어요.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얘 넓이를 뭐하는데? 이등분. 근데 가만히 봐도 얘가 m이 있고 없잖아. 그죠? 네. 맞아? 그러니까 m이 있는 걸로 묶어줬더니 뭐가 됐어? 1, 마이너스 2. y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가 돼버렸어요? 0되는 x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 마이너스 2라는 게 되죠. 2,1이 지나고. 그렇지. 근데 1, 마이너스 2가 요점이잖아. 합심. 그러니까 저기 있던 저 직선은 합심이 2점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는 이 삼각형을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얘와 얘 어디를 지나? 중점이죠. 그렇지? 2,1을 지나. 하나 쓰고. 네. 됐나요? 2,1을 지나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뭘 생각할 수 있어? 기울기 생각할 수 있고 직선을 방정식 완성할 수 있어. 됐나요? 이런 식으로 흐름 잡아가면서 푸는 거야. 네. 됐나요? 됐지? 됐어? 아, 네, 지금. 오케이. 다음 30 됐고 41번 볼까? 아 요건 그래. 요거 두 가지로 풀어줄게. 그 두 가지 다 한번 봐봐. 네. 여기 아까 유민이가 지금 한 건가 그럼? 네, 이거 제가 한 거였어요. 한번 봐봐. 두 가지 다 봐봐. 일단 요거랑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교점 구할 수 있다. 그럼 교점 구해보자. 두 개 빼. 어떻게 돼? 4y 마이너스 8은요. 이렇게 되면서 y는 얼마가 됐어? 2가 됐어. y가 2였대. x는 1. x 1 되니? 그러니까 얘는 1,2가 뭐가 돼요? 교점이 돼. 다시 뭐라고? 아니 숫자 됐어? 네. 오케이. 그럼 요거랑 이제 뭘 지나?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뭐 해준대? 요거 기울기 3분의 이렇게 하는 게 마이너스 3이다. 그치? 네, 마이너스. 기울기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 다음에 요점으로 넣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세웠더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됐다. 그치? 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게끔 내가 식을 적당히 변형했더니 이거 뭐가 됐어? 1이랑 1 된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알았죠? 두 번째 방법. 저기는 제일 보자마자 그냥 2x 더하기 뭐야? y 마이너스 4 하나 써주고. 그 다음 여기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하나 써주고. 마음에 드는 거에다가 그냥 알면 붙여주세요. 는 0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벌써 뭐가 된 거야? 얘가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직선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점도 지나고 싶었어요. 이거니까 요점 집어넣어가지고 m값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주세요. 뭐가 돼? 8-1 마이너스 4 더하기 m에다가 뭐가 되니? 8 플러스 3 플러스 4니? m값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네. m값 나온 거 일단 다시 집어넣고씩 다시 정리해주면 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 얘가 더 편해, 선생님은. 얘가 더 편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방에서는 얘가 훨씬 더 편해요. 한 10배 정도 편해. 그렇지? 한 10배 정도 편해, 실제로. 진짜 너무 졸려. 서술형은 그렇게 써도 서술형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서술형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은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단서를 줄 거야. 선생님 좀 왼쪽 보는 여기는 이해? 이해가 이거 저런 거 아니야? 이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뭐 구전 나온 거. 두 직선, 여기 있는 요 직선이랑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있죠. 그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던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이거 뺐어요. 여기서 이거 빼서 20 만든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요 식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해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네. 됐지? 응. 뜬금없이 이 식이 나오면 이게 무슨 식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말에 집중. 알죠? 자, 넘어가서 53번으로 갑시다. 53번으로 보니까. 네. 네. 뭔가 헷갈려. 오늘 헷갈려? 물에는 뭔가 없는 거. 자,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요 M이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 궁금했어. 네. 그럼 나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에 꽂혀야지. 기울기랑 한점. 점. 됐어? 점은 하나 줬어. 그 점은 하나 줬네. 6,0이라는 점 하나 줬네. 그럼 이제 나의 관심사는 뭐에 꽂혀있어? 기울기에 꽂혀있어. 네. 그럼 기울기를 주는 방법으로 여기 얘는 뭘 줬냐면 이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요. 이런 조건을 준 거야.
여기 보였어요. 보여요. 좋아요. 자,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수직이잖아, 이렇게. 네.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바라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x라고 잠깐 놔도 되겠지? 네.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뭐가 됐어? 90.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서 90. 네. 그럼 끝났잖아. 그럼 얘랑 수직이라는 조건이 딱 보이잖아. 그치?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기울기 문제에서 준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기울기 줬으니까 걔 수직 조건 되는 기울기 하나 생각해주고 여기다 기울기 써주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되게 쉽게 세울 수 있게.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야 돼. 형친이 계속 분석보다 됐나요? 오. 아 동그라미 X죠? 진짜 너무 진짜. 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도형을 많이 안 봐서 그래. 그지? 도형 보는데. 닮으면 되게 못해요. 조금만 사람. 도형 쪽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을 잘 보는 것도 엄청나게 걱정을. 호준이가 그런 거 잘 본 것 같아요. 응? 호준이가 잘 본 것 그렇지. 같아요. 호준이가 도형 쪽 할 때 잘했었어. 오. 그렇지. 역시 남자. 남자. 자, 이번에는 뭘 하고 싶대요? 뭘 하고 싶대요? 아이고, 나 진짜 싫어하는 문제다. 너무 뻔하잖아. 그치? 너무 뻔하지 않니? 잘 봐봐. 직선 몇 개 줬어? 세 개요. 세 개 줬지.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넓이를 구해달래. 이거 그럼. 그러니까. 아휴, 그 직선 하나에. 직선 하나에. 직선 하나에. 그럼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편이랑. 규정 하나 구한 다음에 뒤에 밑에 그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교점을 구할 수 있지. 네.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 교점도 구해야 돼. 아, 세 개가 구하는 여기 있는 이 교점도 구해야 돼. 맞아?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교점 하나 구하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하나 구하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하나 구해. 오케이? 교점 세 개를 다 구했어? 네. 됐니? 그러면 형진아 이 교점을 구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했어? 여기서 이 직선의 수선발 내린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맞아? 네. 이 직선은 주어져 있던 직선이니까. 맞아요? 네. 됐어? 네. 길이 나오지? 그 다음에 요 두 점 구했잖아. 그럼 요 두 점을 있는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얘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되겠다. 이거 M 사용 못해요? M? M이요. 교점 하나 구한 다음에 M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다시. 이거 교점 뭐 두 개씩 이어서 구한 다음에 하나에다 두 개 또 M 해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잠깐만. 그거 아까 그 정점을 사용했을 때 그 M으로 하나 묶는 거 있었잖아요. 아, 걔를 쓰려면은 걔는 언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쓰는 거지. 네. 맞아? 근데 여기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해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의미가 있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수직이 되는 요거 찾아가지고 요거 찾아내가지고 요 점을 구해. 그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해. 그거밖에 의미가 없잖아. 근데 그거는 차라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해. 됐죠?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나씩 다 적용시켜보면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최적화된 풀이법을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쓸 수 있는지 왜 쓸 수 없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제 70. 얘는 뭐야?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대? 요 직선의 방정. 그지? 네. 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도 뭐 먼저 접근해? 기울기 주어졌니? 네. 기울기 줬어요. 두 번째 한 점만 하면 끝나겠네요. 네. 근데 한 점을 내가 지금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또 여기 얘를 구하는 데 집중하면 될 거야.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얘만 구하면 되는데 봐봐. 한 점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점을 뭐라고 잡는 게 가장 현명할까? X. y 절편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해. 왜냐면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네. 맞아? 그럼 여기는 얘를 뭐라고 나오래? 0, 그냥 b라고 나오래. 네. 됐어? 끝나 b만 구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네. 됐죠? 그럼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뭘 줬는지 볼게요. 봤더니 이렇게 돼. A, B를 밑변으로 하는 여기는 이 넓이가 여기는 넓이를 줘. 넓이. 됐어? 네. 그럼 이 넓이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까?
넓이에서. 원점이면 직선에서 거리. 그렇지. 여기는 얘부터 여기는 얘까지 길이가 고정돼 있어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구합니다? 요번에가 두 개를 다 직선을 x-y 더하기 3은 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x-y-는 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지? 여기 이 길이가 얼마였어? 2루트 2였어. 여기까지 나오죠? 맞죠? 그러면 넓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하게 넓이는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요 길이가 얼마여야 될까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 길이는 얼마여야 돼? 자, 2루트 2 요거에다가 h 곱하면 2분의 1 한 게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거든?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니까 h는 3루트 2였으면 좋겠네. 그치? 여기 요 길이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3루트 2였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받아. 뭘 준 거야? 원점에서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준 거잖아. 네. 그럼 당연히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3루트 2분요라는 이 식을 통해서 b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넘겨봐. 어떻게 x 더하기 y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와 0,0이니까 루트 2분의 뭐가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b가 돼요. 얘가 3루트 2였으면 좋겠어. 그럼 절대값 b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b는 얼마예요? 뿔막 6이요. 그럼 얘 y절편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 그럼 당연히 얘가 아니라 얘였을 테니까 b값은 6이었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려운 뭔가 심한 개념을 통해 접근한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문제 상황 판단하고 어떤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그 길이 구해가면서 또 y절편 구해가면서 그냥 바로 다 풀어요. 네. 됐죠? 그런 식으로 자꾸 너희도 생각해가면서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 됐죠? 네. 쌤, 저기 근데 루트 2분의 절대값 위에요. 저게 그 저번에 알려줬던 그 평행한 직선 두 개 거리 그거요. 맞아요. 그 뭐였지? 무직선제. C 빼기 C.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똑같고. 맞아요. 그리고 위에가 C 다시 빼기 C였나? 됐나요? 네. 오케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다. 원만. 원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또 한번 쉬어야지. 자, 지금부터 정각까지 쉬면 됩니다. 유니? 아, 네, 금시. 자,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뭐예요? 보니까 원방이에요. 자, 원방도 자취의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보여봅니다. A, B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모르겠다. x 마이너스 a. 내가 알지. a 제곱 플러스. 네, 근데 A, B로부터 거리가 R이라고요? 나 몰라서 그게 내가 배웠어. x 마이너스 a. 수다. 생각해. 근데 이거 배우지 않았어? 근데 저 마지막에 r 제곱이에요. 아니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했어? 자취 방정식은 그 일단 자취를 원하는 점 하나를 x, y로 둬서 나 이렇게 이상하다. x, y로 둔 다음에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식을 쓰면 돼요. y의 관계식 구해주세요. x 마이너스 a. 아 맞았다. 됐어? 얘들 길이 구하는 공식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게 이거잖아. 이 점과 거리가 얼마면 되겠어? R이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써요? 루트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r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지. 그럼 결론 제곱 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 됩니다. 이런 결론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결론이 내가 말하는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원의 방정식. 그럼 얘가 어떤 원의 방정식일까? 얘는 중심이 얼마고요? A, B. 중심이 A, B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 그렇지. 반지름이 얼마고요? R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원의 뭐가? 방정식이 뭐가 됩니다? 얘가 되겠어. 그 마이너스. 됐어?
됐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우리가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잖아. 뭐가 필요했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했지. 맞아? 그럼 원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단 소리야? 반지름. 기울기가 왜 필요해요? 중심. 중심점이랑 반지름.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소리지?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두 개 딱 꽂혀버리는 거야. 뭐라고? 기울기랑 한 점. 기울기랑 직선이요? 네. 기울기랑 한 점 꽂혀버려.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라는 거에 꽂혀? 중심점이랑 원의 중심과 반지름. 다시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중심의 좌표가 A, B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으면 또 A가 여기로 들어가고 B가 여기로 들어가고 반지름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네. 됐죠? 그러면 1095번 문제 봐.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y. 중심이 0,0이에요. 0,0이래요. 반지름이 얼마래? 3. 그래. x 제곱. 그치. x-0의 제곱이지? 맞아? y-0의 제곱. 얘가 3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된다? 그걸 세울 수 있지? 네. 됐어. 이건 어때요? x 마이너스 2.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6의 제곱. 36이 됩니다. 됐나요? 바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다시 원의 방정식은 결국 뭐라고? A, B로부터 거리가 R인 점의 좌치가 원입니다. 그렇죠? 원의 좌치가 원이에요. 이거를 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됐어? 이걸 원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걔 자치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한 단락은 끝났어요. 그럼 얘는 어때? x 플러스 5의 독체제곱 y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길이가 오고 그런 거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누나. 네. 축에 접하는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야. 근데 축에 접하는 게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y축에 접할 수도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봐봐.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은 미정계수, 미지의 상수가 몇 개 필요해? 미지의 상수가 몇 개 필요해? 몇 개 있어요? 3개지. 뭐야? 네. A랑 B랑 R 3개지. A, B. 얘가 R일 테니까. 맞아? 그럼 변수를 내가 적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얘기인 거야, 지금부터. 다시 변수를, 미지의 상수를 적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개념을 따로 너희가 머릿속으로 다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다 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야. 원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봐.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는 거는 요렇게 그려진 요런 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렇게 그려진 요런 원도 있을 거 같아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는 요점에 접하는 이제 A, B라고 볼 거고 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고 볼 거야? R이라고 볼 거잖아. 그치? 근데 굳이 내가 A랑 B랑 R을 다 쓰지 않아도 그 세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R을 B로. 그렇지. R이 뭐가 됩니다? B는 맞아요? 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니까? Y 좌표가 뭐니까? B니까. 완전히 접하면 안 되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세울 수 있다는 소리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가 되게?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변수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잖아. 네. 됐어요? r 대신에 b를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때요? 여기가 a, b였다. 그럼 r이 뭐가 된다고? r. 얘가 뭐야? 얘가 b잖아. 그치? 그럼 여기 이 길이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b가 되죠. b가 음수니까. 이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b를 어차피 제곱해도 똑같지 않니? 그죠? 그럼 식은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 제곱해봐야 좀 b 제곱 될 테니까 똑같겠지?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뭘로 가? 얘 x축 접하는 거 했으니까 y축 접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요점에 접하고 뭐가 되겠어? 여전히 a, b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다른 거 설정 안 해도 반지름이 바로 뭘로 나와? A로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y축에 접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여기서는 어때?
반지름 길이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지? 얘도 어차피 제곱하면은 a제곱 똑같이 이렇게 변수 두 개로서 설정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반지름 정도는 그러니까 변수 3개 중에서 얘네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원을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그림을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파악해 나가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그치? 그럼 얘를 a, b, a, b, a, b, a,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변수 몇 개를 줄일 수 있어? 한 개로. 그렇지, 한 개로 줄일 수 있지. 네. 2개를 줄일 수 있어. 맞죠? 그럼 얘는 a랑 b를 표현하는 게 a를 b랑 살려놓으면 좀 애매하잖아, 그지? 차라리 반지름을 살려놓자. 왜냐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이 길이가 반지름이 얘는 당연히 r, r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r, r이 되겠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r, r이 되겠지. 얘는 프레마.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리고 반지름들은 다 지금 현재 r인 거잖아. r인 거잖아. 됐어? 그치, 못 부러지겠다. 됐어? 되니?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다면 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팅할래?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끝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의 변수로서 충분히 세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결국 다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맞아?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어디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해석해 봤을 때 정확한 의미의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 그림으로 해석해 봤을 때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변수 하나, 2개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개념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걸 다 외워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래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래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래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고 이런 경우는 뭐가 되고 다 외우지 말라는 소리. 그렇죠? 스스로 판단해 갑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 뭐래? 중심이 얘랬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 어디야? 2잖아. 네. 그리고 뭐랬어? x축에 접한댔어. 그럼 얘 반지름이 얼마야? 2. 당연히 2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플러스 5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된다. 저렇게 풀어서 써야 돼. 풀어서 써야 돼. 아니,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어? 됐니? 좋습니다. 여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얘는 뭘 그려? 그림 그려. 4,1이래요.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가 현재 4,1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야? 4라는 소리죠? 얘는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16이 됩니다. 어렵니? 안 어렵죠? 네. 원방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들어가기 전까지 좀 괜찮아요. 그렇죠? 흐름 자체가 다 똑같아요. 뭐랑 뭘만 가지고?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할 게 있는데 얘는 방법이 사실 몇 개가 있는데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잘 안 쓰여. 그래서 알긴 알아둬야 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거야.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 일반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조금 이따 문제 나올 때 같이 한번 해볼게. 알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 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호준아. 알죠? 사진 찍으면 안 돼. 거기서? 동영상 보고. 쌤 저기 앞에서 V형. 기분 내킬 때 그러죠. 그 일반형 그거 막 완전 제곱식을 바꿔서 만든 그거. 이거 투지고 그게 좀 자, 봐봐. 보세요. 봐봐. 중심의 좌표가 뭐래? 3,-4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뭘 지나댔어? 원점. 일단 그려봐. 중심의 좌표 그려봐. 몇이야? 3,-4였네. -4. 이렇게 그려. 그치? 그다음 중심을 지나는 이런 원의 방정식 궁금합니다. 야. 그죠? 그럼 나의 관심은 뭐야? 중심의 좌표랑 뭐만 알면 되는데? 반지름만 하면 돼. 이게 반지름 줬어, 안 줬어? 알죠? 근데 반지름이 그렇지. 우리가 이 정도 길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5. 맞아요? 네. 그럼 반지름이 5군요.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4죠. 4의 제곱이 25가 되는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죠. 됐죠? 그 얘는 어때요? 중심의 좌표가 얘랬을 거야.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 줬네? 그 얘는 지금 상황을 너희가 직접 판단해봐.
그게 있어.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1 했어요. 요정 지나고 마이너스 2,0을 지나요. 여긴가? 여기겠네. 그러면 얘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여기는 얘가 뭐거든? 루트 5요. 반지름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를 직접 구하면 반지름을 내가 충분히 구해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유민이가 말한 것처럼 루트 5가 되고.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을 잡으랑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됐니? 네. 또 지워도 돼요? 네, 하세요. 사진 보여준다. 사진 그거 좀 시간 조금만 쓰자. 그 다음에 다음 똑같아. 봐봐. 이번에 뭘 줬나 봐봐. 지름에 뭘 줬어? 지금의 약극점. 그래, 지름에 약간 좀 줬어. 이거 봐봐. 여기 점 하나 딱 찍었어. 점 하나 딱 찍었어. 여기는 얘랑 얘가 지름에 뭐래? 지름의 약점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반원 하나랑 이렇게 반원해서 원이 하나 완성되겠지. 중점이랑 그렇지. 그거. 그러면 이거 반지름. 내가 어차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만 알면 되는데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얘랑 얘 뭐가 중점이 그지?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 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얘 중심 좌표 2, 얼마야? 1인가요? 아니,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얼마 차이나? 3 차이나 3 차이나니까 3루트이겠네?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3루트2의 제곱이니까 얼마? 18. 8. 여기까지 쉽니 어렵니? 쉬워요. 이게 쉽죠? 맞죠? 이게 이렇게 할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원의 방정식 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세 점만. 잘 봐봐.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x, y-b 제곱은 r제곱.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표준형인 걸 표준형이다라는 말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저 형태가 있다는 건 기억해놔야 돼.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보자. 어떻게 돼요? X를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됐지? 빼기 r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네. 여기까지 됐어? 됐어? 좀 정리해보자. 자, 여기는 얘를 이렇게 써보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ax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by 이렇게 쓴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자.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그냥 큰 a로 바라보고요. 여기 얘를 큰 b로 바라보고 여기 얘를 큰 c로 한번 바라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됩니다. 여기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불러요? 일반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됐어? 네. 그럼 봐봐. 두 개의 차이를 봐봐.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가지고 잘 정리해놓은 형태가 얘인 것 뿐이야, 그지? 맞아? 근데 얘는 이 모습 자체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맞아? 네. 필수적인 정보를 다 줘. 뭘 줘? 점에 반대로 보자마자 A, B 원의 중심을 잡아. 보자마자 반지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원을 가지고 해석할 때 있잖아. 원을 가지고 해석할 때 표준형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편하겠니? 일반형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편하겠니? 표준형. 그럼 당연히 표준형이 편하겠지. 그럼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전개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그지? 네. 맞아?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던 거라도 얘의 방향성은 일반형을 바라봤어요? 걔를 표준형으로 뭐 해줍시다? 바꿔줍시다. 왜냐면 나는 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형준아 집중. 다시 원에 대한 뭘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바꾸는 거 작업 자체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 어렵니? 다시 봐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 호준아. 네. 졸리면 일어나니까. 그런데 눈이 자꾸 감겨요. 그러니까 일어나. 됐어요? 가봅시다. 여기 얘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이 있었어. 더하기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4x가 있었고요. 더하기 6y 할까? 아, 이렇게 하면 조금 귀찮은 거지. 얘가 6이라고 하고 아니야.
그래, 얘를 6이라고 하고 그래 얘를 마이너스 8y라고 하고 오, 얘는 네. 0이라고 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지금 일반형이죠. 네. 맞아? 그럼 일반형이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 얘는 내가 지금부터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얘랑 떼서 x의 제곱 플러스 6x 6x 플러스 9가 그래. 여기 일단 떼서 이렇게 일단 먼저 세팅해 놓고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여기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9가 필요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해? 16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또 지금 25 그렇지 16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얘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3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뭐가 돼요? 25다. 그러니까 나는 뭘 판단할 수 있게 돼버려? 마이너스 3, 4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얼마였군요? 얘는 오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반형이 주어져 있었어. 걔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작업. 이 작업은 너희들 지금부터 너희들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그럼 이렇게만 주어지면 무조건 원이냐? 이렇게만 주어지면 얘 무조건 원인 것 같잖아. 이렇게만 주어지면 무조건 원이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거꾸로 여기는 얘로 바꾸는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자. 봐봐.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by 이렇게 돼. 왼쪽에 이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해요? 2분의 4분의 1. a제곱 여기는 4분의 a제곱 필요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4분의 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었으면 좋겠네. 됐죠? 그럼 여기 얘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될 게 분명하고요.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 될 것도 분명하고요. 여기 얘를 내가 4로 묶어봤더니 뭐가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될 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 아이야? 요거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돼. 반지름의 정확하게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죠? 반지름도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걔를 제곱했으니 얘는 당연히 뭐여야 돼? 양수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사실 음수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잖아. 맞죠? 다시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요 네모가 양수라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실제 존재하지. 네. 맞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실제 원이 돼요. 실원이 됩니다. 오케이? 점원. 맞아.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여기는 얘가 네모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여기는 반지름이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0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점 하나 딱 찍히면 뭐가 돼버립니다? 점원. 점원이 돼버립니다. 그거 허원이었나? 그렇지.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이게 음수가 되잖아. 그럼 반지름이 없어요. 허수가 돼버리지. 맞아? 그런 건 실제 존재해야 돼?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경우는 뭐가 돼버립니다? 허원이 돼버립니다. 됐어요? 그 얘는 실원이라고 하고 얘는 점원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해? 허원이라고. 얘는 뭐라고 해? 저는 근데 우리 이거 자물쇠 때 엄청 웃지 않았어요? 한 있어요? 10분 동안 겁나 터졌던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됐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원이 될 조건이라고 불러요. 다시 무슨 말이야? 원이 형니까 원이 존재할 조건입니다. 원이 될 조건입니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모든 상관없이 다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다 넘길 수 있잖아. 저 넘긴 이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았죠?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잘 봐봐. 그럼 일반형은 그럼 언제 쓰이느냐? 일반형으로 언제 쓰일까? 얘는 일반형은 얘는 쓰이는 용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있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할 때 있잖아. 그것처럼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얘기할 때 한번 쓰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이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할 때 쓰여요. 다시 얘가 쓰이는 용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발견됐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정상이고 바꿨을 때 이쪽 우변에 생기는 개가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게 원이 될 조건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봐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 점을 줬잖아. 그럼 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그러니 방정식을 세팅해놓고 시작을 할 건데 봐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다시 얘가 r제곱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다 얘를 하나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a랑 b랑 r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막 2차가 나오잖아. 네. 불편하지.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놓고요. 요 식에다가 얘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그죠? 네.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근데 이거 3개짜리 연립이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얘 나올 수도 있어. 됐어요? 0,0을 줘버려. C는 시간을 바로 구하는 거. c가 바로 구해지잖아. 그럼 2개짜리 연립으로 바뀌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법은 기억해 두세요. 저 그러면 밑에 1103번 밑에 안 건 나와요? 안 나오겠네. 근데 여기 있는 얘도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의 변수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오케이?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도 구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죠?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냥 A, B, C 연립해서 풀면 된다. 알죠? 연립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였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알죠? 별거 없지? 됐어? 네. 뭐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쉬우면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만 딱 정리해놔. 원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네, 표준형 세팅해놓고 구하는 방법, 일반형 세팅해놓고 구하는 방법. 네. 표준형 세팅은 그냥 언제 구해? 중심의 좌표나 반지름. 저기 그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구해요. 반지름을 주어져 있을 때, 그치? 그다음 일반형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할 때 각각 원의 방정식 너희가 봐봐. 지금 현재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한다면 이미 시험은 망해 있습니다.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못 구한다면 이미 시험은 망해 있어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망해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영신이.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해요? 아, 구할 수 있는데 자취를 잘 못 구해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뭐랑 뭐만 알면 된다고? X 기울기 현재보다 길어.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너희가 실제로 세울 수 있잖아, 그지? 세울 수 있어. 그럼 원의 방정식 세우는 것도 너희가 알아둬야 돼. 그럼 지금 이 시간으로 원의 방정식을 못 세워? 그럼 시험은 이미 망해 있습니다. 네. 알았죠? 원의 방정식 정도는 너희가 충분히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 원의 방정식 얘기는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됐죠? 그럼 다음 문제로. 요건 됐어요. 요거 가지고 요 표준형 다시 일반형 가지고 표준형 바꾼 거 다 할 수 있지? 네. 요건 넘어갑니다. 여기서 봐봐. 이제 이거야. 다음 방정식이 뭘 나타낼 때? 원을 나타낼 때. 나타낼 때. 요 조건은 되는 거야. 알죠? 그럼 이 뒤에 그로만. 그렇지. 그 뒤에 걸로.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얘를 걸로 바꿔서 표준형을 바꿔서 우변 쪽에 있는 걔가 양수가 된다는 그 조건이 원을 만드는 조건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표준형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거관의 방정식. 이게 M이 있고. 그렇지. 이게 M이야. 이거. 여기 일반형이잖아, 그지? 네. 이것도 일반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쓸 수 있는 형태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 됐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세요. 그래서 이 뒤쪽 부분 이야기는 다 다음 시간 주제니까 넘어가고 우리는 유형의 걸로 가봅시다. 쌤 이정쌤네반 이제 그거 들어가는데요? 이제 평면 잡고 들어가요. 우리가 느리지 않아요 주말보다? 주말 애들이 진짜 배우니까. 이제 가지고 테이프가 이렇게 그냥 하면 괜찮아. 이제 죽는 줄 알아. 용준이가 갔다가 와. 갔다가. 동현이 잘 따라가요. 한 시간 듣고. 한 시간 만에. 선생님 주중반 가면 안 들렸어요? 한 시간 만에. 이해를 하려고. 근데 동현이 잘 따라가요? 내가 천재성이 뛰어나. 거기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아 여기서 부셔. 의자 펴. 이게 의자가 30분. 부셔. 주말마다 해봤어. 아 맞다. 또 거의 한동안 주말만 했지. 속도를 바꿨어요. 속도를 바꿨어. 찬이랑 호준이가 있을 때 주말반이랑 지금 주말반이랑 좀 달라요. 너네 주말마다 있었다고 자랑하면 안 돼. 너네가 기준점 있는 거야. 좋게 생각해. 너희가 나가면서 거의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집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는 언제나 똑같지 않아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저요. 영진이가 있어요. 괜찮아. 나도 근데 선생님이 영진이의 속도를 맞춰주진 못해요. 영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빠를 거야. 조금 빠르죠? 네? 빨라요? 어.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빠를 거야. 그렇죠? 네? 단어가 없어요. 아니야. 지금. 빠른 거야. 영진이한테 좀 빠를 수 있어. 아, 완전히 수업 진행 속도가요? 더 늦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진이의 복습 많이 살 길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복습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주세요 이러면은 R. 그래, 과외밖에 없어. 그런 거는 과외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좀 슬픈 현실이죠. 개별적으로 다 맞춰줄 수 없어. 선생님이 만약에 분신술을 쓴다면 쫙 펴줘가지고 한 명씩 다 봐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선생님은 한 중간 정도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 정도에 맞춰서. 나도 항상 이 수업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원래는 선생님이 어디에 맞췄었냐면 그 제일 밑에서 바로 위에 맞췄어요. 제일 밑에서 바로 위에 맞췄어요. 원래 수업 수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의 불만이 생깁니다. 다 나가야 잘하는데. 근데 그게 반의 평균이 비슷하다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이게 퍼져 있으면은 여기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불만이 생겨.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맞춰버리면 여기 이만큼이 다 불만이 생겨. 그래서 선생님 어디에 맞춰야 될지 맨날 그 수업하면서 맨날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딱 표정을 딱 보고서 선생님은 그래요. 지금 여기 7명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 이제 7명 중에서 6명이 이해되는 표정이고 1명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어주잖아. 그러면은 넘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면 좀 진도가 많이 늦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보충해야 돼. 알았죠? 스스로 채워 넣어야 된다. 부족한 부분들 그대로 냅두면 구멍됩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 좀 노력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알았죠? 너희 인생을 위해 내가 부탁하고 있어요. 맞아? 자, 가봅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제 이거야. 원의 방정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워줄 수 있나요? 원의 방정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워줄 수 있나요?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연립이니까 그냥 3점 나왔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방법은 다 뭐밖에 없어? 원의 중심과, 그지? 반지. 근데 내가 여기서 나의 초점은 이제 딱 2가지. 첫 번째 뭐야? 원의 중심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원의 중심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정식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어렵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근데 잘 봐야 돼. 자, 봐봐.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요? X축이 있어요. 그럼 중심의 좌표를 1,0. 그렇지, 1,0.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나의 초점은 어디에? 반지름에 꽂혀 있어야 돼. 반지름을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간다. 그렇지. 그럼 봐봐.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어. 그다음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어. 그럼 반드시 무조건 원 위에 있는 점과 중심을 이으면 그게 무조건 반지름이 있어. 네. 맞아요? 다시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그건 무조건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 됐어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이것도 반지름이고요. 여기 있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뭐가 됩니다? 반지름.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잖아. 맞아요? 됐어? 그러면 변수가 몇 개밖에 없었는데? 1개. 하나밖에 없어. 그 식을 세워버리면서 A 값을 내가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럼 A를 구했어.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를 다시 구하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다 구할 수 있네. 그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생각을 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의 중심을 구할 것인지 반지름을 구할 것인지 다 세팅해놓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되네? 그러면은 풀이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놨어 벌써? 네. 10초 컷.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 까지는 아니고 계산이 조금 있습니다. 20초. 이건 유형 몇 개니? 이건 22번까지 22번까지. 최대한 이걸 토요일까지 끝내고 싶거든, 선생님은. 22번까지요? 원방이 조금 어렵지 않아요? 접선 쪽 얘기가 좀 어려워. 그리고 좀 많이 잘려요. 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무조건 테마 들어가요. 진도가 다 나오면. 그리고 이제 테마로 들어가요. 이거 진짜 빨리 태어나는 거 같아요. 전에 시험 하기 한 3주 전인가 내려가셨어요. 이번엔 그래도 그러면 한 달 전. 한 달 1주. 네. 와, 시험 되게 많이 나왔네. 아니, 되게 조금 나왔네. 한 달 좀 넘게 남았어, 너희 지금. 그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 실감을 느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슨 수학, 영어만 미래. 와, 이번에 뭔가 3개인가 공부를 나왔네요. 됐어? 나오죠? 얼마 나와요? X 일단 A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 25. 다 동의하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25. 볼게요. 자, 지름의 양근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 아까 얘기했던 거다, 그지? 이거 넘어갑니다. 네. 할 수 있죠? 네. 지름의 양근점. 모르겠어? 찬이. 알겠어? 넘어갑니다. 성미 되니? 한 번 더 해줄까? 괜찮아? 다시 봐봐. 지름의 양근점이라고 했어. 지름의 양근점.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도 모르고 딴 거 다 모르는데 지름 하나 알고 있는데 지름의 양근점 2점이랑 2점을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 네. 맞아? 그러면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고?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어. 맞아?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니까. 이게 이 점을 구했어. 그럼 이거랑 이걸 이어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 다 나오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원의 방정식 세워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그 흐름만 잘 잡으면 돼요. 다시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을 때는 중심의 좌표랑 빠르게끔 넘어갑니다. 이 유형은 다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거 만든 다음에 표준형을 그런 다음에 그 R 부분이 양수이다.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오른쪽 우측에 있는 여기는 요게 양수가 되게끔 내가 범위 구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것도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R 제곱이 양수이다라고 써야죠. 네. R이 양수이다라고 쓸 필요 없어. 쓰면 틀리죠. 똑같이 뭐 어차피 R도 양수여야 되고 R제곱도 양수여야 돼. 근데 그쪽 이쪽으로 나와야 근데 돼. R도 양수여야 되는데 어쨌든 R 제곱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풀어야지 답이 나와. 그렇지. R제곱이 양수이다라고 써야지 답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R도 양수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 R이 근데 그래야지 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은 얘는 뭐 실원인지 점원인지 아니면 허원인지 찾아주면 돼. 풀어야 돼요? 하나씩 다 해야 돼. 와, 좀 귀찮겠지? 저걸로 연습해. 와우.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형 4번에서 하고 싶은 게 좀 있어. 봐봐. 선생님이 아까 개념 설명할 때는 딱 하나의 방법만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어? 요거 뭐로 잡았어? 그걸 일반적으로 잡았어. 얘기만 했어. 근데 있잖아. 너희가 이거 원의 넓이가 궁금한 이런 상황일 때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저기는 쟤랑 쟤를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의 외심이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 혹시 본 적 있니? 네, 그런 적 있죠. 그렇지. 다시 봐봐. 여기는 이 점 하나 줬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 점 하나 줬어요. 그다음 여기는 이 점 하나 줬어요. 라고 했을 때 잘 들어봐봐. 여기는 이 삼각형에 뭐가 궁금합니다? 외심이 궁금합니다. 그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밖에 그 정확히 꼭지점 외점 안의 중심 별칭입니다. 별칭.
오케이? 네. 정의. 어떻게 해서 외심을 구할 수 있지? 가게 그래. 가계 이등분선에서 교점은 내심입니다. 아 그 한번 정리해줬잖아, 도요. 이거 세개 그려도. 뭐였어? 아 이게 정리된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각편이 그래, 그거 가지고 문제. 그 가게 이등분선이 아닌데. 솔직히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오케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네. 구해도 된다고 했었어. 맞아?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구해야 돼? 한 점 그냥 잡아. A, B라고 잡아. 오케이? 이 길이랑 다 같아요. 이게 외심의 성질이잖아. 네. 맞아? 그러면 이거랑 같아요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거랑 같아요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변수 몇 개인데? 2개인데 식 몇 개야? 2개지. 연립해서 풀면은 A, B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요렇게 풀어버리면 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요거 3개의 점을 지나는 그런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또 구하면 걔가 뭐가 돼버리겠어? 반지름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원의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죠? 그리고 봐봐. 계산을 있잖아. 계산을 하기 전에 몇 개 좀 바라봐봐. 우리 외심의 성질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차.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야? 딱 거기 빗변 빗변의 중심. 중심이죠. 맞아요? 다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라고? 빗변의 빗변 중심. 중심입니다. 기억나요? 네. 그런 성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혹시라도 직각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봐봐. 계산하기 되게 힘들겠지?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너무나도 운이 좋다면 거기 있는 걔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예를 들어보자.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봐봐. 요거 2개를 기울기 만들어봐. 뭐야? 1이랑 얘 빼기 2하면 1이죠. 얘 빼기 2하면 마이너스 3이죠.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한번 봐봐. 기울기 봐봐. 뭐가 돼요? 얘 빼기 2하면 뭐야? 3이지. 마이너스 3. 얘 빼기 2하면 뭐야? 0. 1이지. 아, 1이구나. 그래서 아니고. 네. 마이너스 1. 이쪽에 앞에 거 그냥 3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얘는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수직이 그럼 얼마나 땡큐 하냐? 맞아? 뭐랑 뭐가 수직이라는 소리야? A, B랑 B, C가 수직. 그럼 B가 여기 있잖아. B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그러면 A고 여기가 C라는 소리잖아. 여기 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원의 중심 구할 때 뭐만 구해? AC의 중심만 구해. 됐나요? 와. 그러니까 그런 셈법을 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좀 살펴보세요. 알았죠? 만약에 이거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한 5초 걸리겠지. 네. 맞아요? 그 5초만 내가 투자를 하면은 이런 되게 운 좋은 상황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았죠? 계산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보고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5번, 유형 5번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하는 뭐 유형기까지만 하면 되네요. 오늘 네. 좀 더 할 거예요. 아, 네. 자, 봐봐. 자,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이사분면 위에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상황을 내가 먼저 판단해보자. 일단은 봐봐. 너희가 그림의 도움을 자꾸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됐죠? 봐봐. 여기 얘가 Y축에 접한댔지? 네. 이사분면이랬지?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 이런 상황, 여기 있는 중심이랑 여기 있는 반지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주어져 있는 정보를 한번 바라봐. 여기 있는 수준형으로 바꿔보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y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은 9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9니까 뭐가 돼요? 4분의 k 제곱 더하기 5.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래요. 마이너스 2분의 k래요. 그치? 근데 여기 그 반지름이 얘잖아, 그럼.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얘 뭘 씌워준 게? 루트를 씌워준 게 뭐가 됐으면 좋겠냐? 2가 됐으면 좋겠냐? 됐나요? 아, 네. 끝이야 저게. 해석 끝이야. 그럼 또 저기서 제곱하면 돼요. 그렇지. 요거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4분의 K제곱이 9네요? K는 얼마였습니다? 뿔마? 6이었습니다. 근데 봐봐. 뿔마 여기 좀 당황하잖아 또. 왜 두 개가 나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2사분면에 쓰면 됐지?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되면서 그렇지. 그러면 삼사분면. K가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6이면 마이너스 되면서 거기 3이 3, 4분면으로 내려갔다. 네. 그치? 그림의 도움을 자꾸 받아가면서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렇죠? 네. 주어진 정보들을 자꾸 이용해 나가면서.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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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힘이 없어. 너희가 못할 만한 해석이 아니에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버릇 해야 돼. 그렇죠? 해버릇 해야 돼. 계속 할 수 있게 돼. 정확한 개념하에 자꾸 문제 문제를 풀어. 됐습니다. 자, 유형 6번 보세요. 이것도 다 했던 얘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보자, 우리. 네.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4,1을 지났는데 그럼 그냥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원 두 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팅할래? 얘가 R이고 얘가 R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R,R이라고 세팅하면 끝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됐어요? 파랑이 그렇지. 얘가 4,2를 지난댔으니까 집어넣으면 뭐가 돼? R에 대한 방정식. 그 방정식이 몇 차예요? 보니까 2차죠? 근데 몇 개겠어? 두 개. 두 개겠지. 그러니까 원이 몇 개 생긴다는 소리야? 두 개 생긴다는 소리지. 그 R값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됐어요? R값 두 개를 구했어. 거기는 그 중심거리, 중심사이 거리. 요 중심사이 거리는 R,R과 R, 사이 거리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가지고 여기는 요 R을 알잖아. 두 개를 다. 그지? 그래서 두 개의 거리를 구해보면 끝난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 살짝이 겹치는 게 있고요. 응? 당연히 겹칠 수 있지. 근데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이 원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 아, 중심 사이 거리구나. 그래서 반지름의 합인 줄. 반지름의 합이 아니라 중심 사이 거리. 됐나요? 그런 식으로 너희가 그냥 패턴 분석해가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반지름의 합. 됐어? 오케이. 자,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좀 이제 생각할 만한 문제예요. 생각할 만한 문제. 봐봐.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었어요.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안 만나는 이런 점이 있었어요. 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여기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2차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었지? 그 기울기 똑같은 거 이렇게 그렇지. 겹치기. 맞아. 여기는 이 기울기가 이대로 이렇게 흘러서 여기 딱 접하게끔, 그지? 요런 뭘 생각해? 접선을 하나 생각해. 그럼 접점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최단 거리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 길이가 m이었어. 그러면 y는 뭐야? mx 플러스 뭔지 몰라. 이렇게 뭐 이렇게 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뭐 하니까 접하니까 두 개 연립해가지고 한 별씩 쓰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또 얘랑 얘 이거 나왔잖아. 그럼 얘랑 뭐 해서 실제로 연립해서 나온 그 점의 교점의 x좌표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일 구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 패턴이랑 완전히 똑같은 게 원이야, 원. 봐. 원이 있었어. 원이 있었어. 두 가지로 생각해볼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잘 봐봐. 여기는 원 가운데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있었대요. 오케이? 근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여기는 이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모든 점에서의 거리를 다 구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울 만한 점과 제일 멀 만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중점을, 그렇지? 이 중점을 지나는 얘랑 얘 중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네. 그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이 당연히 가장 먼 점이었을 거고 여기는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었을 거야. 그럼 실제로 그 거리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했을까? 여기는 이 점과 뭘 구해?
여기 있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한 그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가장 긴 거리는 D 더하기 R 이렇게 분명. 가장 짧은 거리는 D 빼기 R 이렇게 분명. 너무 쉽잖아, 그지? 네. 여기 이 개념이 어떻게 확정되겠어? 원이 하나 있었어요. 원 밖에 직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나는 또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궁금하대요. 그럼 나는 대표가 될 만한 것도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다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얘랑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 하나 생각합니다. 됐나요? 여기는 이 점이 당연히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일 거고 여기는 얘가 당연히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겠지. 그렇다면 난 여기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 거리를 여전히 D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 최대값은 뭐가 돼요? D 더하기 R이 될 게 분명.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D 빼기 R이 되겠지. 이런 정도의 해석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맞죠? 우리는 이 두 개의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다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뺀 거로 최대값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AP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하대. 딱 어떤 상황? 이 상황이네? 됐어?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돼? 이 원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다 알아야 돼. 네. 뭐랑 뭘 알아야 돼? 중심의 좌표도 알아야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원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네. 이 표준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겠네. 네. 하다 보면 빨리 돼요. 알았죠? 그냥 너희 연습해 가면서 그냥 할 수 있어. 알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야? 3이요. 3이죠. 그러면 난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더 좋겠지? 네. 맞죠?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보자. 얘랑 얘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요. 얘랑 얘 몇 차이 나요? 마이너스 6 차이 나요. 그죠? 36에 4 더한 거니까 2루트 5. 36에 아니 2루트 10. 2루트 10이죠. 그러면 네. 2루트 10에다가 뭘 더해주세요? 반지름 3 더해주세요. 2루트 10에다가 뭘 빼주세요? 반지름 3 3 빼주세요. 이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요. 그럼 뭐가 됩니다? 40 빼기 9니까 31. 됐습니다. 이건 곱하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너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있죠?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요거만 할게요. 갑자기 피곤해. 이제 끝냈어. 약간 열심히 집중했더니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졌어. 세븐까지는 따질 것 같아. 아? 뒤쪽 1번. I like 7. 아니요. 알았어.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8번까지 합시다. 알았죠? 8번까지 네. 합시다. 네. 숙제는 7번까지 딱 해오면 돼요. 좋아. 좋습니다.